우리 역사를 사랑하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한국사 전문가가 되고 싶은 미말친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저번에 동학농민운동에 이어서 국민이며 민중이 주인이 된 사건인 5.18 민주화 운동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은 제가 강의를 한 것 중에 제 생각에는 가장 지금 현대사와 맞먹고 있는 가장 가까운 역사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부모님 혹은 여러분들이 겪으셨던 일이 5.18 민주화 운동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조금 더 가슴에 와닿는 역사이니만큼 조금 더 집중하고 경청하셔서 들어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제대로 알아보러 가시죠. 자, 우리가 처음에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날짜를 좀 알아야 됩니다. 일단은 5.18 민주화 운동은 1980년 5월 18일에 일어났는데, 그 전으로 한번 가보게 되면은 1979년 10월 26일 우리나라에서 전무후무,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당시에 우리나라의 대통령이었던 누굽니까? 그죠?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어떻게 보면 가장 친한 사람인 김재규라는 사람의 중앙정보부장이 그 계급 간의 어떤 친밀한 관계도 있고 인간적인 면으로도 친밀한 관계가 있었는데, 이 김재규라는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을 총으로 쏴서 승리했다. 이것이 바로 1979년에 10월 26일에 일어났다고 해서 10.16 사건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중앙정보부장이 대통령을 죽였다는 것은 이 세상에, 그리고 이 나라에, 이 대한민국에는 전무후무한, 앞으로도 없을 것이고 전에도 없었던 어마어마한 사건이 되니까 국가 자체에 어떤 큰 혼동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 이건 좀 아니다 싶어서 일단은 나라에 큰 혼동이 오니까 나라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해둔 상태가 되겠죠. 비상계엄령을 선포해둔 상태로 여러 날이 지나게 됩니다. 1979년 12월 12일이 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12.12 사건이 일어난 날인데, 12.12 사건이 뭐냐면은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게 그죠, 암살당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10.16 사건을 이제 조사하게 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이 전두환이 되겠습니다. 당시에 이 전두환은 군 보안사령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10.16 사건을 조사하는 와중에 자기보다 훨씬 더 계급이 높은 당시에 계엄사령관이었던 정승화라는 사람을 체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자기와 뜻을 같이 한, 마치 그림자와도 같은 하나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얘들아, 내가 있잖아, 이 정승화를 체포할 방법을 알아냈어. 아까 있잖아, 저번에 한 2달쯤 전에 12.16 사건 내가 조사하게 왔었거든. 근데 정승화가 그 주변에 있을 때 혹시나 김재규를 도왔을지도 모른다는 명분으로 이 사람을 체포해보자 라는 말을 하고 다 찬성을 하게 되고,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 체포되게 됩니다. 그런데 계엄사령관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어떠한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10.16 사건으로 대통령이 죽었기 때문에 당시 국무총리였던 최규하가 이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상태여서 전두환이 최규하에게 반협박적으로 허락할 거예요 해서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해주고, 정승화는 체포되게 되면서 전두환이 정승화를 체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당연한 거지만은 군대 그 권력은 전두환이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지요. 자, 그렇게 여러 달이 지나서 1980년 5월 15일이 되게 됩니다. 5월 15일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그림만 봐서는 모르시겠지만, 그렇죠, 서울역 앞입니다. 네, 서울역 앞에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몰려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이 뭘 외쳤느냐, 우리 너무 살기 어렵다. 지금 이 나라에다 선포해놓은 계엄령 좀 없애라. 제발 좀 계엄령 좀 없애라.
계엄령도 해체해라, 계엄령 해제해라 하면서 우리 너무 살기 힘들다라고 하면서 시민들과 학생들과 다 모여서 막 외치기 시작합니다. 계엄령 해제하라, 계엄령 없애라 하고 빠른 민주화를 추진하라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민주화 추진 이런 거를 막 외치면서 시위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서울의 봄인 것이죠. 이 시위가 바로 서울의 봄인데 왜 서울의 봄이냐면은 체코에 있는 프라하의 봄을 또 본따서 이제 서울의 봄이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틀이 지나가게 되고 전두환 군 보안사령관이 이제 국무회의를 소집하게 됩니다.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얘들아 있잖아, 아까 그 이틀 전에 그 사람들이 원했던 거 우리 어떻게 할까? 우리 들어줘 마라. 이렇게 하다가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바로 오케이, 니들이 그렇게 없애달라고 했던 그 계엄령 우리가 확산할게. 이렇게 나와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없애달라고 했는데 없애지는 못할 망정 있던 것마저 더 부풀려버리는, 계엄령을 확산한다. 그 제주도까지 포함해서 계엄령을 확산해버립니다. 국민들은 어떻게 됩니까? 더 살기가 힘들어지겠죠. 계엄령까지 확산해버리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고 5월 17일 저녁에는 정치인이나 사회 지도자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을 체포하게 됩니다. 당시 체포된 사람들 이름이 지금 이쪽에 아마 뜨고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5월 17일에는 여러가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1980년 5월 15일이 밝았습니다. 일단은 어떻게 일어나게 됐느냐 알아봐야겠죠. 5.18 민주운동이. 자, 여기가 어디냐? 바로 전남대입니다. 근데 그냥 전남대가 아니라 철조망이 쳐져 있는, 즉 학교가 그죠? 시는 휴교령이 내려져 있는 전남대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는 누가 지키고 있느냐? 군복을 입은 군인이 총을 들고 지키고 있는 겁니다. 철조망이 씌워진 상태로. 그래서 학생들이 등교를 하는데 뭐야? 왜 철문이 닫혀있고 군인들이 지키고 있지? 아저씨 이거 뭐예요? 너희도 못 들었어? 오늘 휴교령이잖아. 내려졌잖아. 네? 그게 무슨 소리? 저희 못 들었는데? 하면서 학생들한테 한테 말도 안 하고 휴교령을 내려버리고 막 집회에 참가했던 사람 막 다 잡아갔다는 얘기 때문에 광주의 민심이 점점 흉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뭐지? 오늘 왜 이러지? 오늘 약간 이거는 안 되겠다. 우리 뜻을 좀 알려야겠어 라고 하면서 학생들 한 200명 정도가 이 전남대 정문 앞에서 막 시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아니지, 왜 우리를 다 잡아가지고 막 휴교령을 시키고 왜 사람을 잡으냐, 석방하라 막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오후 4시가 되면서 이 사람들이 200명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게 되고 정부에서도 공수 부대까지 출격시켜서 계엄군이랑 1대1로 마주하게 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주하게 된 상황에서 계엄군들이 이 중에 400명 정도를 끌고 가가지고 속옷만 남긴 채로 다 벗깁니다. 그 다음에 탱크에 실어서 슉 날아가 버립니다. 그 일 때문에 80여 명의 부상자까지 생기는 아주 안타까운 일이 생겨나게 되고 1985년 5월 19일에는 이제 5,000명 정도 되는 시민들과 학생들이 다 모여서 계엄군이랑 1대1로 계엄군과 시민들이 1대1로 완전히 붙어버립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위력이 너무 세니까 계엄군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막 싸우다가 계엄군 때문에 시민 중에 한 명, 그죠? 김경철이라는 사람이 사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너나 할 것 없이 김경철을 살려내라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많이 시위를 참여하게 된 것이 바로 다음날이 5월 19일이 됩니다. 1980년 5월 20일에는 금남로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민들과 계엄군도 약 3,400명 정도 되는 계엄군이 또다시 계속해서 싸우게 됩니다. 자, 그리고 1980년 5월 21일에는 전남도청으로 이동한 시민들이 전남도청 안에 있다가 처음으로 군인들이 시민들에게 총을 발사하게 됩니다. 군인들은 어떤 일입니까? 그죠? 시민들을 지키는 사람들이 시민들을 되려 죽이려고 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5월 21일에는 총격전이 벌어지게 되고 지금 시민들이 화가 나기 미칠 지경입니다. 김경철도 죽고 우린 이렇게 살아서 돌아가지도 못할 이 민주주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안 되겠다 싶어서 사람들을 모읍니다. 사람들을 모아서 예비군에 있는 무기 창고를 털어서 이제 무기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온 무기로 군대를 결성하니까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시민군이 되는 것이죠. 이제 시민도 총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위해 싸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이쯤 되니까 상황이 좀 심각해졌다는 것을 계엄군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야, 이거 좀 안 되겠다 이러면서 광주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광주에서 일어난 그 5.18 시위를 밖으로 나와가지고 광주에 있던 문을 다 폐쇄하고 다시 들어가가지고 이제 계엄군이랑 아예 모든 것을 언론도 모두 다 막은 상태로 서울에는 다 폭동으로 그렇게 TV로 나가게 돼 있는 상태로 광주에서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5월 27일 5.18 민주항쟁의 마지막 날이 다가오게 됩니다. 전남 도청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을 배경으로 한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전남 도청 안으로 시민군들이 싹 들어갑니다. 그 상태로 막 이렇게 창문 밖으로 계엄군이 있나 없나 싹 살피다가 있는데 계엄군들은 스르르르 하면서 전남 도청을 아무도 모르게 5월 27일 새벽에 어디게 됩니까? 포위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엄군들은 사격을 안에 있던 시민군들은 모두 다 사망하신 상태이시고요. 이렇게 1980년 5월 18일에 일어났던 5.18 민주화 운동은 어떻게 보면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6월 민주항쟁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보면 촛불 시위까지 우리의 마음을 불태울 수 있었던 뿌리와 그 계기가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연 이분들이 원했던 것, 그리고 가지고 싶어 했던 것, 그리고 생각했던 것은 무엇일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민주주의라는 것은요, 나라라는 것은요, 희생이 없이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렇게 가장 우리 현대사와 가까운 역사인 5.18 민주화운동 알아봤습니다. 정말 슬픈 역사이고 안타까운 역사이지만 우리가 지금 아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된 사건이니까 여러분들은 강의 여러 번 들으시면서 아 이런 것도 있었구나 라고 하면서 대한민국 역사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럼 다음번에는 6월 민주항쟁으로 찾아뵙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